서울에서 이게 41대 7이 나올까요? 저는 경기도도 그래 안 놉니다.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지역이 비슷하다면 큰 충청이나 충청도 민주당이 너무 많이 가져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4년 전에는 이게 너무 쏠림이 근데 총 득표수는 3%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는 상당히 저는 지역에서 팽팽하고 근데 비례를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의석수가 워낙 100석이 넘잖아요.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이긴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 인천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율이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서울이 좀 뒤쳐져 있는데 예. 그 한강벨트 쪽에서 국민의힘이 약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격전지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죠? 네, 조선일보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우선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35% 그리고 이재명 43% 나왔습니다. 또 여당 강세 지역이죠. 분당 갑에서는요. 현역 안철수 40% 그리고 이광재 36% 나왔고요. 경기 수원병에선 박문규 33%, 김영진 35% 나왔습니다. 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격전이 벌어지는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41%, 김두관 39%입니다. 전직 운동권 출신들이 맞붙는 서울 마포을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정청래 44%, 그리고 함운경 28%입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붙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보통 한 자릿수에서 예. 약간 이게 격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지역구를 미세 조정하면서 조금 이게 원희룡 후보에게 약간 불리하게 된 이런 데 그 선거구 미세 동 있잖아요. 이런 데 조정도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초반에 8%잖아요. 8%면 이제 그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다. 이런 데 그 평가를 왜냐하면 이제 계양은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그 8% 정도라면 아직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박빙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차이 나는 데는 정청래, 함은경 요 지역은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서울 마포을. 예, 좀 이게 차이가 나는데 뭐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거의 다 오차 범위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마포을만 조금 이제 함은경 후보가 이제 늦게 투입되고 네. 거기에 또 현역 정청래는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3선인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초반에는 저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눈에 띄는 좀 격전지 또 있었습니까? 저는 뭐 경남 양산의 양산이다. 김두관 의원과 김태호 의원 둘 다 현역 의원이시죠. 경남지사 출신 예, 대결. 경남도지사 출신이고 사실은 이 PK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제 대권 잠룡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두 분의 경쟁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두관 후보가 저는 많이 뒤질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제 박빙이 나올지 몰랐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역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당세에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저는 뭐 증명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마지막 한국갤럽 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장관 기자 어떤 신문에서는요. 여당 대 야당 37대 33, 37 이렇게 동률로 좀 해놨다고 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첫째 주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37%가 나오고 저기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31%가 나오죠.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양측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야권 지지가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나뉘어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저기 보면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6%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 31%와 합쳐서 총 37%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당 37, 야당 37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디 조사에 서울 뭐 여론조사가 민주당 24%, 국민의힘 40몇 프로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상기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총리가 10몇 프로 진다고 그랬었죠, 그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2 몇 프로던가? 하여튼 소수점 이하 격차밖에 안 나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졌나 보다라고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번 강서울 선거도 또 비슷하지 않았나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당 37대 야당 37, 아까 장가 기자가 좀 브리핑 해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그 여야가 박빙이다, 동률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는 2010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언급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가 틀린 것보다 맞춘 게 훨씬 많다는 거. 아하. 이거는 왜 언급 안 합니까? 수많은 여론조사가 맞춘 게 훨씬 많고 틀린 거 하나 2010년에 한명숙 0.2% 이것만 언급하는 거는 너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민주당이 일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민주당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역구는 비슷하더라도 예. 비례해서요. 비례해서 이제 그 국민의 미래는 예를 들어 20석 하면 그대로 100% 국민의 힘하고 이제 합쳐지니까 네. 100%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으로 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의 비례는요. 어떻게 되느냐. 10석은 이게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해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 10석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대약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뺏기고 나면 진짜 순수하게 민주당으로 컴백할 이런 게 비례 의석은 제가 보기에 한 대여섯 석도 어렵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비슷하다면 비례해서 15석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당은 이게 국민의 힘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례해서 이미 한 10석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시영 부원장 어떻게 좀 판세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본인의 감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 다닐 때 네. 1년을 여론조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도 다녔습니다. 네. 그걸 전제를 깔고 네, 말씀을 전제를 드릴게요. 까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영남에 가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0대 30으로 이겨버립니다. 수도권에 오면요. 민주당이 51대 49로 이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2020년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 그때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가 더 높아요. 30한5% 되고 민주당은 33%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로 가면요. 수도권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51%가 넘어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수도권에 의석수가 워낙 100석이 넘잖아요.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이긴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 인천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율이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서울이 좀 뒤쳐져 있는데 예. 그 한강벨트 쪽에서 국민의힘이 약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이 표심들이 집결하느냐,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것에 의해서 저는 결론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또 평론도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총선까지 다 그대로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 있더라, 이런 오늘 좀 아침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뭐 둘 다 여당 관련돼 여당이 앞서다가 선거 결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손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 한 달 전 여론조사가 맞은 경우가 드물 거예요. 맞은 경우가. 예. 지금은 이제 그 민심이요. 하루하루가 이게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요즘은 이제 특히 종편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같이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하루면 모든 게 그 전파가 되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가장 조심할 게 그 막말. 옛날에 그 탄핵 때도 이제 정동영 의장이 그 어르신들 집에 쉬신다.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예. 마지막에 뭐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형 게 악재 막말이 한번 넣어버리면 그냥 몇십 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도권에는 거의 다 2, 3% 박빙의 승부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 달 전 여론조사는 참고상에 불과하지 전혀 이제 그대로 간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제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변화 가능성이 많다고 이래 봅니다. 네. 오늘도 한 달 앞두고 변수들 많이 짚어줬고 박진영 부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변수 일부를 좀 말씀하셨는데 공천 잡음 수습 그리고 심판론,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또 여기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무조건 변수 뭐 투표율입니다. 있을까요? 무조건 투표입니다. 예, 예. 총선은 이
자기 핵심 지지층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이제 투표율의 마술이다. 자기 핵심 지지층, 그다음에 약한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의 출발은 상대에 대한 비판인 거고 야당은. 여당은 국정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수권의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여야 모두 지금 뭐 당대표급들이 이렇게 정쟁적 그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정쟁적 말싸움이라는 것이 상대를 말살하겠다. 상대를 아주 의석수를 뚝 떨어뜨리겠다라는 전략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실수가 나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는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로 양당이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요. 비판하는 것도 하도 들으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당연히 저분들은 원래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뭔가 산뜻한 이야기를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됐어요.